그날 밤 문이 닫히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언니에게 도윤이 어떻게 닿는지 끝까지 보고 싶었거든요. 하유마요. 이건 선 넘는 말이야. 선을 넘은 건 도윤이에요. 그 눈빛, 그 말투, 전부 다 마치 나를 끌어들이는 것처럼. 난 서진의 남편이야. 이 얘기가 어디로 갈지 너도 알잖아. 몰라요. 다만 확실한 건 도윤이 내려준 거푸잔만 잡아도 마치 도윤의 입술이 손등에 닿은 것처럼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지금 뭘 바라는 거야? 오빠, 거기 말고요. 더 해줘요. 아, 멈추지 말아요. 그거 너무 좋아요. 어두운 새벽,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그 소리는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생생했고 어떤 상상보다도 자극적이었다. 물을 마시기 위해 잠에서 깬 하유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듯 아찔했고 들이쉬는 숨조차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문 뒤에 있는 언니, 서진의 실루엣과 그 곁에 있을 형부 도윤의 손길을 직접 보지 않았음에도 그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 장면에서 시작되었을 뿐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또 하나의 서사로 이어진다. 며칠 전 강원도의 조용한 금융사에 다니던 하유는 회사로부터 서울 강서구 본사로 6개월 파견 근무를 지시받는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랐지만 내심 설렘도 함께 찾아왔다. 하윤 씨, 서울 발령 나셨어요? 다음 주부터 출근 가능하죠? 네? 네, 가능합니다. 서울은 낯설었지만 언니가 있었기에 덜 불안했다. 기숙사보다는 가족이 있는 집이 더 편하겠다며 언니는 하윤에게 망설임 없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숙소 필요 없어. 우리 집으로 와. 방 하나 비어. 진짜 괜찮아? 형부는 뭐라고 안 해? 그 사람이 뭘 어쩌겠어. 너도 가족인데. 그렇게 하윤은 서울로 향했다. 열차 안에서 바라본 창밖 풍경은 빠르게 바뀌었고 도시로 가까워질수록 가슴 한편이 조금씩 조여오는 걸 느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언니가 마중 나와 있었다. 서진은 여전히 반듯했고 도시의 삶에 완벽히 적응한 사람이었다. 야, 너 왜 이렇게 말랐냐? 가방 줘. 또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야, 나 강원도에서도 잘 살았거든. 두 사람은 웃으며 인사를 나눴고 차 안은 오랜만에 만난 자매의 온기로 가득 찼다. 그리고 도착한 언니의 집, 서울 강서구 외곽의 고층 아파트는 깔끔했고 무엇보다 가정적인 분위기가 느껴졌다. 형부 도윤은 현관에 나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윤아, 오랜만이다. 올라오느라 고생했지. 형부 안녕하세요? 그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예의 있고 따뜻한 말투였다. 하윤은 그 자연스러운 눈맞춤과 말투가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고 느꼈다. 방은 안쪽 작은 방이야. 쓰기 편하게 친구랑 정리 다 해놨어. 네,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하윤은 낯선 서울 하늘 아래 언니 집 침대 위에 누워 새로운 일상에 대한 기대와 긴장을 동시에 느꼈다. 6개월 금방이겠지? 괜찮아, 나도 잘할 수 있어. 그러나 바로 그날 새벽 하윤은 상상도 못한 감각과 마주하게 된다. 형부와 언니 사이에 밀착된 숨소리, 속삭임, 그리고 방 안의 어둠 속에서 점점 고조되는 그 리듬. 그 순간 이후에도 집안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고요했다. 형부는 말없이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고 언니는 커피잔을 들고 주방으로 갔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일상이었지만 하윤에게는 어디선가 긴장감이 느껴졌다. 하윤아, 잘 잤어? 침대 불편하지는 않았지? 응, 괜찮았어. 방 되게 따뜻하더라. 형부가 일부러 온도 올려놨더라. 네가 추위 많이 탄다면서. 언니의 말에 형부는 커피를 내리던 손을 멈추지 않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그 작고 무심한 행동조차 하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들었다. 나 때문에 온도까지. 아니야, 그냥 배려겠지. 원래 형부는 이런 사람이잖아. 혜니 씨,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전날 밤 형부의 손등에 스친 미세한 천도, 눈이 마주쳤을 때의 미묘한 정적도 단순히 가족의 감정은 아니었다는 걸 식탁에 세 사람이 마주 앉은 아침 식사 시간, 식빵과 달걀 프라이, 과일 몇 조각이 담긴 접시가 조용히 테이블 위를 채웠다. 형부가 조용히 말했다. 하윤아, 원두 지냈는데 괜찮아?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하윤은 고개를 숙인 채 커피잔을 들었다.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눈을 마주치진 않았다. 어젯밤 느꼈던 그 이상한 감정을 들킬까봐 두려웠다. 서진은 다정하게 말했다. 오늘은 내가 저녁 늦을 것 같아.
회식도 있고 거래처 미팅도 있어서 같이 저녁 챙겨 먹어. 응, 알았어. 하윤아, 너 뭐 먹고 싶어? 도윤 오빠한테 말하면 같이 사서 먹든지 시켜 먹든지 해. 그냥 아무거나 괜찮아. 짧은 대화 속에서도 하윤은 자신도 모르게 형부의 눈치를 살폈다. 도윤은 별다른 표정 없이 조용히 식빵을 잘라 한 입에 넣었다. 그 무표정이 오히려 하윤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혹시 나만 어색한 건가? 형부는 아무렇지 않은데 왜 나 혼자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지? 식사가 끝나고 서진은 바쁘게 출근 준비를 했다. 서류 가방을 들고 외투를 챙기며 도윤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 나 회식 있으니까 먼저 자고 있어. 늦게 들어올 것 같아. 응, 조심히 다녀와. 서진은 하윤에게도 말했다. 내 방에 택배에 올 수도 있으니까 오면 좀 받아줘. 그냥 문 앞에 두시라고 해도 되고. 알았어. 걱정 마.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이제 집안에는 도윤과 하윤 둘만 남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고요함이 어쩐지 더 조심스럽게 느껴졌다. 도윤은 말없이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고 하윤은 식탁 정리를 하며 눈치만 살폈다. TV가 켜지고 리모컨 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릴 때 하윤은 무심코 거실 쪽을 힐끗 바라보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다. 짧았지만 강렬한 눈맞춤. 둘 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찰나의 순간은 마치 모든 기류가 변한 듯했다. 방금 뭐지? 그냥 우연히 마주친 건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거야? 그녀는 괜히 수세미를 다시 들어 이미 씻은 접시를 문질렀다.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애썼지만 도윤의 그 눈빛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저 형부라는 단어 하나로는 설명되지 않는 시선과 온도. 그것은 분명 이전과는 달랐다. 해가 저물 무렵 서진은 예상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윤은 조용히 방에서 책을 읽는 척하며 시간을 보냈지만 귀는 계속해서 거실의 소리를 탐색하고 있었다. 부엌에서 무언가 꺼내는 소리,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 도윤의 발걸음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예민하게 다가왔다. 하윤아, 밥은 먹었니? 도윤의 목소리가 조용히 방문 밖에서 들렸다. 아직이요? 그냥 라면 끓이려고요. 그러지 말고 같이 먹자. 냉장고에 불고기 남은 거 있는데 금방 볶을게. 잠시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도 명분도 없었다. 결국 하윤은 조심스럽게 대답하고 부엌으로 나갔다. 도윤은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볶고 있었다. 팬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부엌의 따뜻한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이 정도면 둘이 먹기 괜찮겠지? 네, 냄새 진짜 좋아요. 조용히 마주 앉아 함께 먹는 저녁 식사. 서진이 있을 땐 단 한 번도 둘이서만 식탁에 앉아본 적이 없었던 하윤에게 이 상황은 어딘지 낯설고 특별하게 느껴졌다. 소주 조금 마실래? 한 병 남은 게 있긴 한데. 네, 안 해? 괜찮아요. 조금만요. 도윤은 작은 유리잔을 꺼내 하윤 앞에 놓았다. 소주는 맑고 투명했지만 그 잔 속엔 단순한 술 이상의 긴장이 담겨 있었다. 6개월이라 했지. 서울 생활 벌써 좀 익숙해졌어. 조금요. 아직 낯설긴 한데 그래도 언니랑 형부 덕분에 많이 편해요. 다행이네. 네가 있어서 정적인 집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 도윤의 말에 하윤은 잔을 들고 웃었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형부랑 이렇게 마주 앉아 술을 마시는 게 왜 이렇게 떨리지? 그냥 평범한 저녁일 뿐인데 왜 자꾸 그 사람이 남자로 느껴지는 걸까? 한 잔, 두 잔, 서로 많은 말을 나눈 건 아니었지만 공기 속 온도는 분명 변해가고 있었다. 도윤은 무심하게 말했다. 내가 이렇게 크니까 참 이상하다. 처음 봤을 땐 학생 티가 났는데 지금은 어엿한 직장인이고 이렇게 성숙해져서 뭔가 낯설기도 하고. 그 말에 하윤은 순간 눈을 피했다. 잔을 들이켜며 억지로 웃었지만 속으로는 더 혼란스러워졌다. 형부가 지금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그냥 어른으로서 하는 말일까? 아니면 혹시 나를 여자로 보고 있는 걸까? 그녀는 모른 척하며 물었다. 형부는 결혼 생활 어때요? 도윤은 그 질문에 술잔을 들고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천천히 하윤을 바라보았다. 쉽지는 않지. 누구나 그렇잖아. 7년쯤 지나면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은 익숙해지고 무뎌지고 그게 편한 건지 외로운 건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어. 그 말 한 줄이 하윤의 가슴 속에 깊이 스며들었다. 자신이 묻지도 않았던 형부의 외로움이 의외로 자신과 닮아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형부도 외로운 거구나.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다면 나 혼자 이 감정에 빠진 건 아닐 수도 있겠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도윤을 향해 조금 더 가까이 고개를 기울였다. 잔에 남은 소주가 천천히 흔들리듯 그녀의 마음도 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다. 도윤은 술잔을 비운 뒤 천천히 소파에 몸을 기대며 말했다. 하윤아, 네가 있어서 우리 집 분위기가 좀 환해진 것 같아. 그 말은 특별한 뉘앙스를 담고 있진 않았지만 하윤의 가슴에는 묘한 파문을 일으켰다. 잔을 들고 그 말을 되새기는 그녀의 눈빛엔 이미 단순한 감정 이상의 복잡함이 어름거리고 있었다. 형부, 저 물어봐도 돼요? 응. 뭔데? 형부는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윤은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듯 잠시 하윤을 바라보다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내가 어떤 의미로 묻는 건지 모르겠지만 난 네가 참 착하고 조심성 있고 동생 같아서 좋아. 하윤은 그 대답에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자리에 멈추지 않았다. 전 형부가 저를 그냥 동생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윤은 잔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듯 순간 숨을 멈췄다. 하윤아, 알아요? 제가 하면 안 되는 말이라는 거. 근데요, 형부도 외롭다 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매일 혼자 살았고 지금 이 집에 와서야 누군가랑 밥도 먹고 이야기하고 그런 게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고 눈동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고개를 떨군 채에 술잔을 만지작거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아? 우리 둘 다를 위해서. 그게 우리를 위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녀의 말에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공기 속에는 말보다 더 많은 대화가 오갔다. 하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신 후 도윤 쪽을 향해 몸을 돌렸다. 죄송해요. 분위기 이상하게 만든 거 그냥 하고 싶었던 말을 한 거예요. 어차피 내일 되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낼 거니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도윤의 눈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솔직한 감정이 모든 걸 압도하고 있었다. 도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주방 쪽으로 다가와 그녀와 한 뼘도 되지 않는 거리에 멈춰섰다. 숨결이 겹치고 시선이 흔들렸다. 그 사이의 공기는 더는 형부와 처제라는 단어로 유지되기 어려웠다. 하윤아, 넌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에 하윤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언니의 동생이 아닌 한 사람의 여자로서의 눈빛이었다. 형부가 말해요. 우리 위해 멈춰야 한다고 하면 그럴게요. 하지만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곧 선택이 되었고 하윤은 천천히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다. 작은 움직임 하나, 숨결 하나에도 두 사람의 심장은 거칠게 요동쳤다. 도덕도 이성도 책임도 그 밤의 고요함 속에서는 점점 힘을 잃어갔다. 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윤의 시선을 마주본 채 그녀의 숨결과 눈빛, 미세한 떨림까지 고스란히 느끼고 있었다. 하윤은 기다렸다. 그의 한마디 혹은 고개 한번 끄덕이는 작은 신호라도. 하지만 도윤은 말 대신 손끝을 아주 천천히 들어 하윤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다. 그 짧은 손짓에 하윤의 눈동자가 가늘게 떨렸다. 숨이 막힐 것처럼 긴장되었지만 그 긴장감 안에 묘한 기대와 떨림이 함께 들어있었다. 이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도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손끝은 그녀의 볼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엔 흔들림이 가득했고 자신조차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자각이 서려 있었다. 그러니까 형부가 멈춰요? 전 이제 못 멈출 것 같으니까. 하윤의 말은 조용했지만 단호했고 그 순간은 이미 누구도 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른 것이 분명했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동시에 간절했다. 하윤도 더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눈을 감고 모든 감각을 맡겼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거실 소파 위에 마주 앉았다. 도윤은 한 손으로 하윤의 손등을 감싸주었고 그녀는 조용히 그의 무릎 위에 머리를 기대었다. 긴 침묵 속 둘의 숨결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그 입술은 결국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겹쳐졌다. 그 키스는 처음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전부터 기다렸던 것처럼 자연스럽고 절박하게 서로를 찾아갔다. 거실엔 작은 탁상등만이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는 천천히 하나로 겹쳐지고 있었다.
도윤은 그녀의 등을 조심스레 감싸 안으며 낮게 속삭였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할까? 하윤은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있고 싶어요. 그 대답은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신호였다. 하윤은 그의 품 안에서 상의를 벗기기 시작했고 도윤 역시 그녀의 어깨에 입을 맞추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이성은 이미 흐려졌고 도덕과 죄책감도 그 순간만큼은 잠시 뒤로 밀려나 있었다. 그들이 앉아있던 소파는 어느새 숨소리와 함께 리듬을 타기 시작했다. 손끝에서부터 허리춤까지 그 어떤 위로보다 절박한 감정이 그들의 몸 위에 번져갔다. 하윤은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런데 왜 이렇게 따뜻하지? 왜 멈추고 싶지 않은 걸까? 두 사람은 결국 선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줄을 넘었다. 그 경계 너머에서 서로를 마주본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침묵 속에 깊은 숨결만이 흐르고 있었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두려움이 함께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하윤은 자신이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도윤과의 관계는 단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았다. 서진이 야근이나 회식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면 거실의 불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다. 두 사람의 숨소리는 더 조심스럽게 그러나 더 뜨겁게 이어졌다. 그들은 서로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날 이후로 더 가까워졌다. 식탁 너머로 마주치는 눈빛, 현관을 오가며 나누는 짧은 인사.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감정을 숨긴 일종의 합처럼 느껴졌다. 하윤은 어느 순간부터 도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집안 정리를 하게 되었다. 거울 앞에서 스스로의 머리 모양과 옷차림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왜 이러지? 나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이건 진짜 아니잖아. 그녀는 자신을 다그쳐도 감정은 통제되지 않았다. 도윤이 내미는 커피잔, 불쑥 던진 웃음 섞인 한마디. 그 모든 것에 하윤의 가슴은 여전히 뜨겁게 반응했다. 도윤 역시 마찬가지였다. 처음엔 망설임이 컸지만 그녀를 향한 시선은 점점 더 길어졌다. 그녀의 목소리와 천을 놓지 못했다. 그 관계는 중독 같았다. 한 번 스친 뒤로는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되돌릴 수 없는 감정의 늪이었다. 서진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하윤에게 웃었고 도윤에게 따뜻한 저녁 인사를 건넸다. 오늘 늦을 것 같아. 하윤아, 도윤 오빠랑 먼저 저녁 먹고 있어. 알았어. 그 짧은 대답 뒤에 숨겨진 감정은 어느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지 않는다고 믿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하윤과 도윤은 같은 공간에서 서진의 빈자리를 메우듯 서로를 찾았다. 그 욕망은 점점 더 대담해졌다. 그날도 그랬다. 서진이 집을 비운 저녁, 도윤은 와인 한 병을 꺼냈다. 오늘은 분위기 좀 다르게 해볼까? 와인 좋네요. 이런 건 처음이에요.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잔을 기울였다. 도윤의 손이 하윤의 손등에 닿는 순간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 밤거실은 다시 조용했지만 그 안에 흐르는 온도는 이전보다 훨씬 뜨거웠다. 숨죽여 들리지 않게 내뱉는 신음, 포개진 손과 떨리는 입술. 누군가의 집이었던 공간은 그 순간만큼은 죄와 욕망이 숨쉬는 밀실이 되었다. 이게 나쁜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 관계가 끝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 그 사람의 천이 없으면 이젠 아무 의미도 없는 하루가 되어버릴 것 같아. 하윤은 점점 더 도윤에게 빠져들고 있었다. 도윤 역시 그 사실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문제는 그들의 시간이 점점 더 익숙해져 간다는 것이었다. 6개월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다. 첫날 낯설고 조심스러웠던 그 집은 어느새 하윤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었다. 도윤의 걸음소리, 서진의 커피향, 거실 창으로 들어오던 늦은 오후의 햇살까지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잠깐의 여행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처럼 몸에 배어 있었다. 그러나 예정된 시간은 다가왔고 하윤은 결국 다시 강원도의 본사로 돌아가야 했다. 짐을 정리하던 마지막 날 밤 서진은 늘 그렇듯 바쁘게 퇴근했지만 도윤은 조용히 거실에 앉아 하윤의 박스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벌써 가는 거야. 6개월이 이렇게 짧을 줄 몰랐네. 저도요.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둘 사이의 대화는 짧고 담백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말들이 숨어 있었다. 그날 밤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고 하윤은 이불 속에서 조용히 벽을 바라본 채 잠에 들었다. 그렇게 하윤은 다시 강원도로 내려왔다. 서울에서의 6달은 마치 꿈처럼 멀어져 갔다. 하지만 꿈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그곳에서의 순간들, 그 밤의 온기와 떨림은 여전히 가슴속 깊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무런 예고도 없이 도윤이 그녀의 집 앞에 나타났다. 지방 출장이 있어서 그냥 근처라 들렀어. 괜찮지?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얼굴로 문을 연 하윤은 순간 그를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도윤은 방 안을 둘러보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여기서 혼자 지낸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어색하다. 서울에 있을 땐 매일 봤는데 저도 그래요? 어제까진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아예 다른 세상 같아요.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 틈에서 하윤은 다시 한번 마음속에서 자신을 붙잡았다. 좋은데, 따뜻한데,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형부 얼굴을 보는데 울컥하는 걸까? 도윤도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는 어딘가 슬퍼 보였다. 그동안 고마웠어. 네가 있어서 참 좋았어. 저도요, 형부. 아니, 오히려 제가 더 감사했어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주고받는 인사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사이의 대화처럼 느껴졌다. 그날 도윤은 오래 머무르지 않았다. 커피 한 잔을 마신 뒤 평소처럼 잘 지내 라는 말을 남기고 조용히 돌아섰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하윤은 혼자 남은 집 안에서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 끝인 걸까? 아니면 잠시 멈춘 걸까? 그 사람도 나처럼 복잡할까? 그녀는 창문을 열고 도윤의 차가 떠나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은 오후, 그 속에서 그녀는 기쁨과 아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조용히 갇혀 있었다. 도윤이 다녀간 이후 하윤은 며칠 동안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다. 휴대폰엔 아무런 알림도 없었고 그 조용함은 오히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주었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를수록 하윤은 조금씩 스스로를 가라앉혔다. 그리고 서울에서의 6달을 천천히 과거로 보내기 시작했다. 햇살이 부드럽게 들이운 어느 날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그리고 몇 글자를 적었다. 잘 지내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을게요. 그것은 보내지 않을 편지였다. 어쩌면 그녀 스스로에게 쓰는 마지막 인사였는지도 몰랐다. 도윤은 더 이상 연락해오지 않았다. 하윤 역시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이 마음에 가장 깊이 남는다는 걸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혼자였다. 그러나 그 혼자라는 시간이 결코 외롭지만은 않았다. 도윤과 나눈 순간들은 불안하고 흔들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진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심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이제 하윤은 그 감정을 사랑이라 부르지 않았다. 욕망이라 치부하지도 않았다. 그것은 그저 한 사람의 온기를 알고 싶었던 외로운 마음이었고 한때의 뜨거운 충동이었으며 무너지듯 안기고 싶었던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가슴 속에 남겨두기로 했다. 아무에게도 꺼내지 않고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기억으로 창밖으로 봄꽃이 피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계절 속에서 그녀는 한 번의 계절을 보내며 한 사람을 마음속에 조용히 묻었다.